반갑습니다. 매림 역사 문화 TV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발해 역사를 다룬다고 한번 했는데요. 기본적인 역사를 넘어서 약간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조작된 발해의 영역 문제를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많은 연구가 나와서 줬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발해 대진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더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영상은 발해 조작된 역사 대진국이죠. 원래 이름은 대진국입니다. 발해는 이제 중국 측에서 부르는 입장이고 보면요, 원래는 국호는 대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뭐 역사에서 발해로 다 알려져 버려가지고 대진국이면 대진국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발해라는 말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 대진국 발해의 가장 이제 위치 조작이 얼마만큼 됐는지를 알 수 있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충경 현덕부 자리입니다. 저 자리를 여러분들, 저 위치를 가지고 발해사가 얼마만큼 앞으로 고쳐져야 될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후속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이제 발해 오경에 관련된 논문은 이번 6월 달에 발표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그분의 논문이 나오면 다시 유튜브를 제작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십시오. 발해 영역을 보시면 뭐 맞지 않죠? 왼쪽 오른쪽 발해 영역 보십시오. 뭐 줄 끊는 거 주고 마음대로 끊죠 보면요. 한쪽은 어떻습니까? 왼쪽은 보면 뭡니까 보면 발해 영역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고, 지금 대부분 교과서에 있는 발해는 또 저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모릅니다. 어디가 어딘지. 대신 뭘 잡아놨느냐? 오경의 위치를 못을 박아놨죠. 오경의 위치. 저 오경이 맞을까 여러분들? 자, 왜 지금 여러분들 저 교과서에 오경 위치가 저리 되어 있는지. 근데 이런데 보면 발해의 위치가 그러면 저렇게 아닙니까? 여러분들 통일신라 영역이 어디까지였습니까? 한반도를 넘어섰었죠. 그렇기 때문에 발해는 저기까지 안 들어옵니다. 한반도 안으로 못 들어오죠 보면요. 그 위까지, 한반도 위까지, 길림까지가 뭐냐면 원래 통일신라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구구르백제 신라 영역을 통일했기 때문에 그만큼이 올라가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이러니하게 여러분들 통일신라 지도도 반동아리가 돼버리고 발해 역사는 어떻습니까? 대륙에서 더 밑으로 한반도 반도 사관으로 해가지고 반도로 밀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쑥날쑥한데 그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경의 위치입니다. 이게 오경, 서경, 남경, 중경, 동경이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얼마만큼 왜곡됐는지 본다면 이 중경의 위치 가장 쉬운, 그냥 역사서 읽어보면 이거 거짓말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 요건데 보면요, 요게 위치가 바뀌었다면 나머지 다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충경의 위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발해가 망하고 그 자리가 요가 통일했다면 여러분들 지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됩니까? 지금 저런 지도가 그려져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 지도가 원래 통일신라하고 요에 이렇게 지도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요런 지도 보셨습니까? 본 적이 없죠. 당나라가 여기까지 와 있고 보면요. 당나라 여기까지 와 있고, 원래 이제 발해를 뭐 거란이 차지했다면 요가 이만큼 차지했으면 이만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요에 국경이 요리되어 있습니까? 다 거짓말이죠 보면요. 자, 이렇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이 발해 땅을 요 나라가 차지했다면 이 땅을 요 나라가 다 차지해야지. 그죠? 왜 지금 요 나라는 또 나중에 보면 저 위에 가 있다고 왜 거짓말을 또 합니까? 고려 국경이 요까지 가고. 다 이게 이제 거짓말 치는 게거든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문제점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발해 말 그대로 말갈 뭡니까 보면 말갈 거란이 차지했다 뭐 이런 쪽을 배웠다면, 자,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뭐냐, 거란이 차지한 지역을 봐야 되겠죠 보면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지도는 우리 역사책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역사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사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요사에는 아주 뭐냐면 발해의 땅, 대진국 발해의 땅을 차지한 나라가 요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적어놨죠 보면요. 자, 그 원문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요사의 부분 뭐가 나옵니까? 원문 위에 보십시오. 한번 짜고 요사에 대해서 지리지에 쭉 보시면 동경도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시죠. 요의 동경도 요양부는 옛 조선 땅으로, 고조선이라는 뜻이죠. 보면 조선 땅으로 한말의 공손도가 근거했었고, 여러분들 여기서 옛 조선이라는 것은 이성계의 조선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의 땅입니다. 한말의 공손도가 근거했고, 그 다음에 누가 나요? 당고종이 고구려의 미라에 안등 도읍을 설치했고, 여러분들 여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의 동경은 누가 차지했다? 한말의 공손도가 차지했고 나중에 당나라가 차지해가지고 안동 도부를 설치했다 나옵니다. 자, 요 두 줄만 보더라도 역사 조작된 거 다 합니다. 보면 자, 여러분들 요의 동경이 뭐다? 한말의 공손도가 차지했고 당에 안동 도부가 설치된 곳이다. 그 다음에 후에 누가 땅이 됐으면 누구의 땅? 발해 대씨의 소유가 되었다. 그죠? 요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했다. 야, 요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되어 있습니다. 요하 나옵니다. 요하 위치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현주를 포함한, 자, 지명 나옵니다. 현주를 포함한 현덕부의 육주 모두가 동경요양부에 속했다. 뭐냐, 지금 뭡니까? 말 그대로 현덕, 동경요양부가 뭡니까 보면 바로 현주하고 현덕부. 나중에 발해 보면 어때? 발해 중경이라는 거예요. 중경. 중경이 뭐다? 여기에 동경요양부에 속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지리지 보시기 바랍니다. 현주는 본래 발해 현덕부 지역이었는데 13산과 어무리산이 있고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발해 중경 형덕부는 뭐가 있었다? 어무리산이 있었다. 그리고 13산이 있었다. 그리고 요 나라에 누굽니까? 세종의 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사에 의하면 이곳은 광릉 대능하다. 여러분들 광릉 대능하를 포함하는 요서지역이다. 아주 명백하게 위치를 정확하게 이야기해놨죠. 보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현덕부 발해 중경 형덕부 위치가 어딘지를 오늘 여러분들 한 페이지에서 게임 끝났습니다. 그리고 당나라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국사책에 안동 도부가 우리나라 평양에 있다고 그려지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여기 다 밝혀져 버렸죠. 다 게임 끝났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당서에 보겠습니다. 신당서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 자세히 나옵니다. 신당서는 정사입니다. 신당서에 보면 압록강 하구에서 배를 타고 백리를 간 다음에 작은 배로 타고, 자, 압록강을 가는데 여러분들 하구에서 가려면 어떻습니까?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배를 탄답니다. 여러분들 압록강에 배를 띄울 수 있는, 선박을 띄울 수 있는 압록강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압록강, 저 북한리의 압록강은 이 당시에 압록강에 배를 띄울 수가 없었습니다. 물의 깊이가 안 되고 배를 못 씁니다. 지금은 압록강에 배가 다니죠. 여러분들 이 시대 때 압록강은 배가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압록강일까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압록강에서 100리를 가야 되고 동북쪽으로 30리 가면 박자구에 이르고 그 다음에 500리를 거슬러 가면 한도성에 이르고 이것이 과거의 고구려 수도다. 동북쪽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신주가 나오고 여기 있어요. 기승호조 아주 자세하게 육지로 400리를 가면 현주가 나온다. 여러분들 이 현주가 뭡니까 보면 바로 발해의 중경의 위치죠. 자, 여기에 들어오는데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당나라 천부년간 쭉 하면서 뭐죠 보면요. 대헌무가 상경으로 천도하기 직전인 중에 뭡니까 보면 도바했던 곳이다. 여기 나오죠 보면요. 다시 정북방으로 가면 600리를 동북쪽으로 가면 발해 왕성에 이른다라는 기록이 신당서에 아주 자세하게 발해 왕성까지 갈 수 있는 루트를 완벽하게 다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신당서에 아주 자세한, 지리적으로 아주 자세한 기록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 발해의 중경은 현덕부이며 현주가 들어가 있죠. 현주, 철주, 당주, 로주, 영주, 흥주의 6개의 주를 가지고 있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뭡니까? 현덕부는 반드시 뭐하고 결부되어 있다? 현주하고 결부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신당서 내용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렸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책에 나오는, 역사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어떻습니까? 발해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이쪽. 어느 강을 중심으로 합니까? 현재의 압록강을 따라서 박자구가 있고 여기에 발해에 왕성이 있다고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책은 다 기록하고 있고 중국도 거기에 맞춰서 기록하고 있고 일본도 거기에 맞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책은 뭡니까? 신당서하고 요사입니다. 신당서와 요사는 여기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니까 당나라 여기서 출발한다는데 요거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등주 위치 보시기 바랍니다. 등주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등주는 한나라가 고조선 공격할 때,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보면 우구를 공격할 때, 수나라,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할 때 어디에서 배가 출발합니까? 등주에서 출발해요. 등주에서. 근데 여러분들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뭐다? 고구려가 여 밑에 있었다? 여러분들 고구려가 여 밑에 있었다? 여러분들 백제가 여 밑에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나라는 어디 있었다는 겁니까? 한나라는 그럼 이게 한반도에 있었다는 뜻입니까? 등주에서 배가 출발하려면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의 배가
등주에서 출발했다고 역사에 기록물이 나오는데 여기가 여러분들 신라 땅이고 고구려 땅이고 백제 땅이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역사의 쇼가 벌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어떻습니까? 역사는 자료하고 문헌을 반드시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등주 위치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등주에서 한나라가 우가 어떻습니까? 우구를 치러 가고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가 고구려를 치러 갑니다. 그러면 루트가 어디예요? 해안선을 따라간다면 요 루트죠. 여러분들 해안선을 공개한다면 옛날에 황해술이 많이 안 나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요리 가죠. 아니면 여기서 어떻습니까? 배를 타고 요렇게 물길을 따라서 요리 갑니다. 요리 가는 루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발에 많이고 보면요. 요리 가는데 보면요. 자, 이 그림을 잘 이해하다 보면 옛날에 그러면 한나라가 공격한 우거 정권이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들, 위만 정권이 어디 있었느냐? 여기가 어떻습니까? 한나라의 출발지라면 적군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여기 있어야 됩니까? 여기 이강, 여기는 뻘이 많아가지고 배가 어떻습니까? 가지를 못합니다. 평양 이쪽은.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설명해놨죠? 여기는 당나라 군의 배가 가면 어떻습니까? 조수 간만의 차이 때문에 물이 빠져버리면 당나라 배는 다 쓰러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요리 못 가지고 어떻습니까? 항해선을 간다면 이쪽 지역이죠. 보면요. 요렇게. 그럼 제가 다른 데 설명해놨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자, 등주에서 여러분들 압록강을 쫙 가는 기록이 어디에 나온다? 신당서에 나온다. 근데 그 압록강이 요쪽에 압록강이냐? 아니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기록된 또 압록강이 하나가 더 있죠. 보면요. 서압록강이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 뭐죠? 보면요. 바로 요하가 서압록강입니다. 서압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서 보면 압록가의 녹자가 물수변을 어떻습니까? 물수변 쓰는 녹이 나오죠. 보면요. 그 녹자가 바로 이쪽입니다. 전부 다. 자,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 보면요. 참고로 여러분께 언급하고 바로 넘어갑니다. 자, 어무리산을 끼고 있다. 여러분들. 발해의 충경이 뭘 끼고 있다? 무슨 산을 끼고 있다? 여러분들, 어무리산을 끼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충경이 지금 어디 있다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또 어떻습니까? 발해에 어떻습니까? 요 나라에 어떻습니까? 세종의 무덤이 있다. 여러분들, 세종의 무덤. 여러분들, 세종의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발해에 어떻습니까? 어무리산이 있는, 자, 충경이 어디 있다고 지금 가르칩니까? 여기 있다고 지금 해놨죠. 여기. 빨간 거 포인트 보시고 합니다. 여기가 발해의 충경이라고 다 지도를 국사책에 그려놨는데, 정작 어무리산은 어디 있다? 여기 있고, 여러분들, 요 나라의 세종의 무덤은 어떻습니까? 그 요하의 위쪽에 여기에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요사에서는 그대로 명백하게 그대로 어떻습니까? 발해 충경의 위치를 그대로 이야기해놨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다? 여기가 발해 우리나라는 여기가 충경이 아니라 여기가 충경이라고 발해 충경이라고 어떻습니까? 지금 국사책에 써놔놓고 우리 국민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요것만 듣더라도 여러분들 다 이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왼쪽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뭐죠? 바로 요 나라의 동경이죠. 요 나라의 동경이 뭐랬습니까? 요 나라의 동경이 원래 뭐입니까? 발해에 뭐랬죠? 보면요. 충경이라 했죠. 충경이라고. 나왔죠? 보면요. 근데 나중에 기록 본다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정리한다면 동경의 요양부는 원래 공손도가 점거를 했고, 보죠? 그죠? 그게 당나라의 안동 도부였고, 나중에 발해 땅이 되었다. 이것이 뭐입니까? 보면 기록에 그대로 나와있죠? 자, 요 나라의 동경 도부는 여러분들 여기입니다. 여기가 당나라가 어떻습니까? 안동 도부를 설치한 곳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도 보시면 우리나라 국사책하고 중국의 동북궁정 지도 보시면 안동 도부가 어디 있다고 나옵니까? 평양, 이쪽 평양에 있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자, 얼마만큼 조작됐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대륙을 넘어서 어떻습니까? 바로 이쪽에, 요하 쪽에 있는 동경 요양부를 어떻습니까? 어디로 옮긴 겁니까? 보면 자, 여기가 바로 발해의 충경이 위치고 당나라의 안동 도부 자리가 여기인데 우리나라 평양 땅에다가 안동 도부를 갖다 놓고 지금 우리나라 국사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중국이 이걸 가지고 그대로 동북궁정 지도로 활용을 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요, 여러분들? 자, 정리 안 되는 부분을 위해서 다시 쉽게 정리합니다. 자, 여기서 게임 끝내야 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나라의 동경요양부가 뭐다? 발해의 충경이었다. 어느 기록요? 어느 기록? 요사 신당서 기록이다. 여기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충경행덕부. 말 그대로 여기가 어때요? 자, 이쪽 요양부가 있는 이쪽이 어떻습니까? 말하는 지금의 발해 지도 서경 쪽에 있는 그 근처가 어떻습니까? 서경의 그 위쪽이 원래 발해 충경이 꼽혀야 되는 거 있죠? 충경이 요리 와야 돼요. 그러면 서경이 어디로 가야 돼요? 요리 더 가야 되겠죠? 요리 더 가야 되겠죠? 왜?
충경이 있다면 서경이 요리 와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습니까? 서경이 이쪽 쪽으로 와야 되겠죠. 서경이. 자, 요리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충경 자리에 뭘 해놨습니까? 발해에 서경 압록부라고 갖다 놨습니다.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요렇게 해가지고 발해의 영역을 어떻습니까? 대륙에서 계속 어디로 밀었습니까? 한반도로 잡아 넣습니다. 그러면서 당경을 어디 갖다 놔요? 우리나라 한반도 북부에 갖다 놔버리죠. 자, 요걸 요번에 중국이 동북공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야, 발해 땅도 원래 중국의 영역이기 때문에 요까지 북한도 한사권이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발해 땅도 중국 땅, 중국의 소국이기 때문에 요까지가 뭐입니까? 보면 중국 땅이다라고 동북공정이 지금 템포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대진국을 중국 역사로 뺏기면 어떤 역사를 만든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평양에 위만조선 한사군이 있었다고 가르치는 그 덕분에 어떻습니까? 또 대진국의 평양 안동도부가 여기에 당나라 동도부가 여기 있다고 가르치는 덕분에 이 북한 지역은 완전히 어떻습니까? 중국 땅으로 넘겨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동북공정 지도고요. 그 관련된 논문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압록강 구분하실 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압록강은. 자, 역사의 원래 압록강은 뭡니까? 서압록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 역사,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들어가시고 압록을 치실 때 어떻습니까? 실사변도 있지만은 또 어떻습니까? 물수변을 쳐보시면 압록이 많이 잡힐 거예요. 그 압록이 요겁니다. 원래 압록이 여기인데 나중에 어디로 바꿉니까? 요 압록으로 바꿉니다. 요 압록의 개념으로 계속 밀고 들어오죠 보면요. 원래 여러분들 압록강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고 왜? 여기는 배가 안 다닙니다. 옛날 배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발해 오경의 위치는 뭘로 중심을 잡았다? 현재의 압록강을 중심으로 다 오경을 자리 잡게 해놨다. 그래서 뭡니까? 완전히 어떻습니까? 조작된 발해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를 더 쉽게 하겠습니다. 현재 압록강 여러분들 구글 지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압록강 하구입니다. 여기서부터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배를 타고 들어가면 지금은 배가 뜰 것 같죠? 조금 뜹니다. 왜? 위에서 물이 흐르기 때문에 배를 띄울 수가 있는데 여기 위에 가면 배를 더 잘 띄울 수가 있어요. 여기는 왜? 물이 벙벙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압록강의 역사를 모르는 분들은 구글 지도 보니까 바로 여기 배가 떠다니는데요 하는데 그거 어떻습니까? 그거는 현재 여러분 최근의 소식이고요. 옛날에는 여기가 배 자체가 어떻습니까? 배 자체가 다닐 수가 없었던 땅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보면 물이 모인 지역이 있죠. 여러분들 이쪽에 물이 모여 있습니다. 도대체 왜 여기에 물이 모여 있을까요? 옛날에 여기 옛날부터 여기에 대진국 발해 때부터 여기에 물이 모여 있었을까요? 당나라 수나라 때 물이 모여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압록강 상류 보겠습니다. 상류 보시면 물이 모여 있죠. 자세히 보면 여기가 뭐가 보입니까? 여기가 댐입니다. 댐이기 때문에 댐에서 물을 모았기 때문에 여기에 배가 다닐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 댐이 없었기 때문에 뭡니까? 이 밑으로 배가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 상류에 무슨 댐이 만들어졌습니까? 수풍댐이 만들어져가지고 북한이 여기서 전력 생산을 북한하고 중국하고 같이 해가지고 수력 발전을 일으켜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물입니다. 옛날에 압록강이 요리되어 있을까요? 옛날 압록강은 배도 못 다니는 아주 작은 강, 그냥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압록을 기록하지 않고 위쪽 압록, 배가 다니는 위쪽 압록을 기록해놓는 거예요. 여기는 배를 어떻습니까? 띄울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최근에는 댐이 만들어져가지고 물을 방류를 하니까 여기에 배가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동안 이쪽 압록강을 생각하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최근에 여러분들 최신의 정보를 드린 겁니다. 이거 아직도 모르는 분들 우리나라 90%입니다. 역사 공부하는 분들. 지금 압록강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압록강은 댐이 만들어진 압록강이다. 이거 잘 이해하시고요. 자, 현재 요하의 옛날에 서압록이라 불리는 요하를 보겠습니다. 요하의 배경은 여러분들 물이 하구가 여기입니다. 하구에서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요하인데 보면요. 요하는 옛날부터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배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강입니다. 자세히 볼까요? 자, 요하의 흐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옛날에 여기가 어떻습니까? 이게 물이 어떻습니까? 물이 여기 땅인데 물열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구글 지도 확대시키 보면 이게 흐미해지죠. 희미한 거 이러면 옛날 지금 물로 잠긴 지역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습니까? 배를 끌고 요리 어떻습니까? 쭉 타고 들어가면 뭐다? 아주 안에 내륙 깊숙이까지 들어갈 수 있는 코스가 요 코스입니다. 자, 당시에 배를 띄울 수 있는 압록은 요방록밖에 없습니다. 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
북한의 압록강은 배 자체를 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배가 다니는 데가 요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구분 확실하셨죠? 자,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발해가 등주를 공개가 있다. 아까 등주 위치 보셨죠? 자, 아까 등주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산동성 quick 잊어보면요. 자,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여기를 발해가 공격했다는 겁니다. 자, 어디서 그러면 공격했을까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공격했을까요? 우리나라 압록강에서, 지금 압록강에서 해안선을 따라서 빙 돌아서 안 되죠? 여러분들. 자, 어디 압록강을 이용했을까요? 발해는. 자, 보시고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등주 위치가 여기입니다. 산동성 복내가 옛날 등주였는데, 자, 여러분들 압록강 하나 1번이 요 압록강, 옛날의 압록강이 요거죠. 요에 지금에 여기에서 압록이라 부르는 곳입니다. 지금도 배가 다니는 곳이고요. 이 압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 압록강은 선박이 옛날에는 다닐 수가 없는 곳이었고, 최근에 수력 발전 댐이 만들어지면서 어떻습니까? 배를 띄울 수 있는 입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압록강, 국민들의 99.9%가 알고 있는 압록강은 요 압록강이죠. 원래 압록강은 무슨 압록강이다? 요 압록강입니다. 요 압록강에서 어떻습니까? 역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압록강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우리나라 고대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흔히 보입니다. 이해가 다 됩니다. 어떤 분들은 현재의 압록강을 가지고 이거 역사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전부 다 대륙에 있었던 거 아닙니다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 압록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정보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국사책 대진 어떻습니까? 대진국 발해의 영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얼마만큼 잘못된지 아시겠죠? 신라 영역도 통일신라도 반을 쪼개버린 거고 보면요. 발해도 어떻습니까? 반을 밀고 내려온 겁니다. 반을 밀고 내려 어디로 잡아놨습니까? 여러분들 한반도 밑으로 잡아놨습니다. 발해 영역을. 그러면서 위치를 어떻습니까? 오경의 위치를 다 돌려버렸죠. 잡아버렸어요. 다 조작해버립니다. 발해의 오경 위치를 조작하면서 어떻습니까? 발해의 역사 영역을 축소시키고 한반도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내용은 앞에 보셔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중경 행덕부를 보시랬죠? 자, 이게 여기가 오늘 여러분들 이 핵심만 보시면 어떻습니까? 얼마만큼 조작되는지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로 나오는 어떻습니까? 발해 역사 지도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발해경 구도도 다 어떻습니까? 중경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백두산 위라고 되어 있죠? 중경 행덕부가 백두산 위에 있죠? 이거 다 조작된 겁니다. 다 조작됐고 보면요. 상경이라든지 이런 걸 요즘 최근에 다 이제 밝혀내고 있기 때문에 충경이 어떻습니까? 충경의 위치를 너무 내륙으로 어떻습니까? 조작해버렸기 때문에 발해 위치가, 발해 영역이 대단히 축소돼 버립니다. 한반도를 밀려버리죠. 그래서 토문강이 있고, 자, 태백산 여기 백두산 여기 쪽이죠. 여기에다가 충경을 갖다 놨습니다. 이게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발해 경도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런 역사가 다 우리나라 교과서가 만들어진데, 자, 이 이유가 뭔지 오늘 여러분들께 속 시원히 오늘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발해에 대해서 역사에 핵을 끄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유득공 선생이죠. 자, 유득공은 바로 영조 때 인물이면서 순조 때 인물입니다. 자, 이 양반이 쓰는 뭡니까? 여러분들 유명한 뭡니까? 발해고입니다. 자, 발해고를 써가지고 한반도 중심의 역사관에서 어떻습니까? 만주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졌는데도 유득공 선생이 뭐냐? 한반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발해 역사를 기술해놔 버렸습니다. 이것이 유득공 선생의 최대 실수인데, 자, 이 양반은 자기 실수가 어디 있는지 대충 자기도 압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이 양반의 원문 그대로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유득공이 어떻습니까? 발해고의 국서편에 보신다면 고구려 영토를 모두 회복하였으며 발해왕의 근위가 요하의 서쪽까지 떨어지게 했다가지고 고구려 영토를 모두 회복했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고구려 영토도 조작되어 있죠. 평양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많이 밑으로 밀어 넣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표현은 참 좋아요. 고구려 땅을 다 발해가 회복했다는데 고구려 영토가 축소돼 가지고 조작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발해 영토도 조작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기술해 놨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 화면이 바로 유득공이 발해고 62조 관련된 내용인데, 자, 요사 부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 인용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유득공의 발해고 62조에 있는 이 부분은, 자, 왜 이제 이 양반이 헷갈리게 됐느냐는 배경을 설명해 줄 수 있는데 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요사 관련된 내용에 대하시면, 자, 현덕부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바로 중경이죠. 보면요. 중경 현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제 그것이 원래 고조선 땅이었다. 거기에
평양성이 있었다. 그 다음에 기자가 왔던 곳이다. 공손도가 차지한 곳이다. 그 다음에 또 보면요. 안동 도부가 있었던 곳이다. 당나라. 그리고 대시, 대진국의 소유가 되었던 곳이다. 이것이 뭐다? 요의 용원부다. 동경이다. 여기 나오죠. 그거로 고구려의 경주다. 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저 기록을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저 위치가 지금 우리나라 학계에서 저 위치가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평양에, 지금 한반도 평양에 가야 되겠죠. 그래 안 하면 발칵 뒤집히는 겁니다. 발칵 뒤집히는 겁니다. 우리는 발해사 연구한 사람들 싹 다 말아먹습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인터넷 보시면 요사 지리지를 아주 우습게 봐요. 요사 지리지를 어떻습니까? 이거는 보면 안 된다. 완전히 요나라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쓴 것이다 하는데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분석해 보시면요. 그래도 발해에 대해서 제일 잘 많이 한 곳이 바로 요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써놨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저 기록이 바로 중경 현덕부 조선 땅이면서 평양성이 있던 곳이고 그 다음에 공손도가 차지한 곳이고 안동 도부가 있었던 곳이고 그 다음에 대진국의 소유가 된 저곳이 요나라의 동경 용원부가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발해사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나라 학자들은 요사 지리지를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이다, 위서다, 요나라 사람들이 자기들 어떻습니까? 중심으로 쓴 것이다. 별하별 명목을 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 기록을 반드시 부정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요나라 발해를 가장 많이 잘 알았던 요나라 사람들이 그 위치를 아주 명확하게 표기해놨다는데 문제는 뭐냐? 저기 조선 땅이고 평양성이고 공손도가 차지한 곳이고 안동 도부 그리고 그 다음에 대실이 소유 대진국의 땅이 지금의 발해의 동경 용원부라면 동경이라면 어떻습니까? 이라면 발해 역사는 다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중심을 좀 조심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 원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원문이 말하는 바 저 이유가 뭐냐? 왜 유덕공은 저 언급을 해놓고 왜 저 이야기를 해놓고 유덕공은 저 기록을 해놓고 저기에 있는 조선 평양성 공손도 안동 도부 동경 어떻습니까? 용원부 이걸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저 안에 있는 평양성과 안동 도부 자리를 유독공은 어디로 생각했습니까? 유독공은 바로 지금의 평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발해의 영역을 밑으로 끌고 내려온 겁니다.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발해고 읽거나 말합니다. 그 심정을 나중에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양반이 이렇게 발해고를 썼지만은도 위치 비정이 헷갈린다고 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부분을 마지막 부분에 압록강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가 발해고가 만들어지면서 역사가 드러난 반면에 한쪽은 역사가 또 조작되는 그런 배경을 맞이한 겁니다. 자, 발해고 62조 중경 현덕부에 대해서 뭐가 나오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나옵니까? 자, 살피건대 현주는 현덕부로서 당나라 선천 2년에 당나라가 호란주란 이름을 내려준 것이요. 요사에는 뭐다? 여러분들 요사에는 이곳이 평양성이라 했고 저 어떻습니까? 요나라가 설치한 동경 관할에 현주가 본래 현덕부 땅이라고 하였으나 모두 잘못된 곳이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죠 보면요. 자, 동경 관할 요나라의 동경이 뭐다? 발해의 뭐죠 보면요. 발해의 중경 현덕부라고 기록된 이 내용을 어떻습니까? 바로 유덕공 선생이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부정을. 그리고 어떻습니까? 거기에 평양성이 있다는 요사 기록을 어떻습니까? 자기가 평양성이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왜? 평양은 어디 있어야 된다? 유덕공 선생의 머릿속에는 평양은 지금 우리나라 북한의 평양 거기 있어야 되는데 이 요사의 평양이 어떻습니까? 어디에? 요나라의 동경이라고 해놔놓으니까 어떻습니까? 모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글을 써버립니다. 완벽한 역사 왜곡입니다. 유덕공 선생이 여러분들 만주의 역사의 영역을 넓혀주는 발해고를 썼는데 발해의 역사를 완전히 말아먹어버리는 발언을 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것을 아무도 지금도 짚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 정확하게 인식되셨죠? 보면요. 자, 평양의 위치까지 어느 정도 평양의 위치도 설명해 주는 것이고 보면요. 그것이 요나라의 동경이라는 거. 그죠? 거기가 발해의 중경이라는 거. 모든 정보가 나왔는데 뭐다? 유덕공 선생은 뭐다? 자기가 살고 있는 조선시대
그런 역사관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평양은 지금의 평양이지 저 위에 있는 어떻습니까? 어무리산에 있는 요양 쪽에 있는 평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잘못된 것이 돼가지고 이 양반이 이렇게 써버립니다. 자, 이것이 가장 큰 유득궁 선생의 바로 어떻습니까? 발해고의 가장 큰 실수고 발해 역사의 가장 큰 왜곡입니다. 자, 이 양반이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바로 누구의 영향입니까? 바로 광해군 7년경에 한백겸이라는 양반이 한백겸이라는 양반이 동국지리지를 썼는데 보면요. 이 양반이 쓴 동국지리지가 조선 후기 역사지리학의 효시가 돼가지고 모든 지리를 따랐던 정약용이라든지 정약용의 한사군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평양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양반의 영향에 의해서 다 만들어집니다. 이 양반은 뭐냐? 동국지리지를 써가지고 뭡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우리나라 한반도를 넘지 않고 남과 북에서 이루어진 그런 역사로서 어떻습니까? 역사의 틀을 잡아버린 인물입니다. 이 양반 한 사람 영향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고대사가 완전히 어떻습니까? 한강 이남과 이북의 역사로 조작이 되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반도사관의 명분을 준 가장 핵심 사상이 바로 이 역사관이 바로 이 양반 한백겸의 동국지리지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그 유명한 정약용 선생의 여러분들 아방강력고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보면요. 자, 현도, 대방, 낭랑 전부 다 뭐입니까? 여기는 뭐다? 요양, 양평의 치수를 삼았으니 어찌 5군이 저기 모두 요동의 경계 안에 있었겠는가? 이런 이치는 없는 것이다. 압록강 서쪽에는 낭랑과 대방의 자체를 찾을 수 없다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낭랑과 대방의 위치를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평양 쪽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것이 바로 정약용의 아방강력구의 가장 어떻습니까? 치명적인 역사관이면서 바로 조선 총독부의 어떻습니까? 역사관이 되는 배경이 여기도 합니다. 자, 이 바탕이 뭐냐, 여러분들? 뭘 했습니까? 바로 한백겸의 질입니다. 질에서 이걸 누가 따르냐? 유행은이 따르고, 신경준이 따르고, 정약용이 따르고, 나중에 안정복이 개성을 해가지고, 이 한강 중심에 어떻습니까? 남북강 역사관 중심 속에서 고구려 백제신라 이런 걸 다 갖다 끌어라 쓰는 인물들이 요 계열이고, 지금 누굽니까? 조선 총독부가 이대로 썼고, 우리 한국의 지금 사기가 바로 한백겸의 지리 개념을 가지고 사만의 위치라든지 모든 걸 어떻습니까? 갖다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럼 여기에 어떻습니까? 반기를 든 인물이 누구냐?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바로 정약용, 한백겸 정약용이라든지 이런 양반들의 역사관에서 어떻습니까? 반기를 들고 그거 잘못됐다고 이렇게 쓴 인물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누굽니까? 낭구만 선생입니다. 누굽니까? 보면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안이 일어났느냐? 무슨 일어느냐? 제너머 사례긴 밭을 언제 갈려하느니 유명한 시 있죠 보면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 역사서 약천집, 역사에 우리나라 역사를 쓰는 약천집에 어떻습니까?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고조선 그리고 한국 배달 고조선에 대한 기록에 대한 틀이 여기 어떻습니까? 약천집에 등장하고 정약용이라든지 어떻습니까? 한백겸의 그런 역사관을 뒤집는 것이 바로 낭구만의 역사관입니다. 이 낭구만의 역사 기성은 어떻습니까? 이세구로 연결이 되는데 개성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조선은 노론이 대권을 잡는 바람에 이 낭구만의 사관은 어떻습니까? 빛을 보지 못하고 말 그대로 조선 총독부 사관인 반도 사관으로 어떻습니까? 개성돼 가지고 지금 한국의 역사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 양반의 역사관은 역사에서 인정을 못 받고 어떻습니까? 만주 이런 쪽에 그걸 넘어서지를 못하게끔 어떻습니까? 노론의 계열이 역사를 장악하면서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민사관이 만들어지는 배경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그런 것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바로 유득공의 여러분들 유득공이 발해고를 썼지만 또 뭘 썼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사군지라는 글을 씁니다. 책을 씁니다. 자, 사군지에 보시면 뭐가 나오면 사군지에 자, 유득공의 사군지를 보면 왜 이 양반이 발해 영역을 한반도까지 끌고 오는지 눈치를 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경도 함원 일대의 현도, 강원도의 임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압록강 중류 근처의 진번, 평양 일대에 낭랑군이 있다고 어떻습니까? 사군지에 씁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거는 뭡니까? 결국 뭐냐? 지금의 압록강을 중심으로 역사관을 정리한 내용이죠, 보면요. 바로 누굽니까? 한백겸의 역사관이면서 어떻습니까? 조선의 노론의 어떻습니까? 역사관인데, 이 틀을, 자, 유득공 선생이 발해고를 쓰면서 만주에 대한 역사를, 발해에 대한 역사를 조명시켰지만도, 결국은 뭡니까? 한쪽은 뭐다? 바로 한반도 내부로 끌고 올 수 있는 평양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역사관 때문에 어떻습니까? 발해의
역사의 절반이 어떻습니까? 조작이 돼버린 겁니다. 왜곡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자, 발해의 역사를 드러냈으나 그 영역을 한반도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발해고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확하게 역사를 평가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그런 결국은 뭐냐, 여러분들. 이제 이것이 중국하고 일본 학자들이 그대로 어떻습니까? 연결해가지고 자기들 기록에 본다면 발해는 한반도 아니었는데 어떻습니까? 다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도 다 주장하니까 어떻습니까? 중국, 일본 학자까지 기성해가지고 전부 다 어때 보면요. 발해 현덕부는 지금 전부 다 어디다? 백두산 이쪽이다. 잠백산 일대다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모든 지명을 갖다 놔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발해사가 어떻습니까? 위치가 조작이 됩니다. 발해 오경의 위치가.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죠? 역사 조작의 가장 극치가 여러분들 오늘 뭡니까? 보면 충격적인 것이 우리나라 국사교과서에 나오는 뭡니까? 바로 당나라의 안동 도부 위치. 여기가 평양이라 해놨죠. 평양. 여러분들 평양, 원래 여러분들 평양이 어디 있다고 하면 평양이 여기 있죠. 보면 여기 있었고 어떻습니까? 여기에 안동 도부가 있었다고 다 기록되어 있었죠. 보면요. 어디에? 요사, 신당서 다 연결고리 하면 여기가 어떻습니까? 안동 도부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안동 도부가 여기 내려와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당나라 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 조작이 가능했습니다. 안동 도부를 보겠습니다. 구당서를 보겠습니다. 구당서에 보시면 안동 도부 자리가 나오는데 보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안동 도부는 668년에 평양에 설치되었다. 이 평양이 지금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평양이 아니죠. 보면요. 한반도의 평양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바로 광개토항에 있었던 곳이고 또 어떠세요? 자, 고구려 역사에 보면 평양이 여러 개가 나오죠. 다 다른 위치입니다. 자, 거기 평양에 설치되어 있고 이 평양은 뭡니까? 어무리산이 있는 평양. 그리고 요 나라의 세종의 어떻습니까? 무덤이 있는 평양. 자, 그 평양이 어떻습니까? 원래 뭐가 설치됐다? 안동 도부가 설치되어 있었고 676년에는 요동군으로 677년에는 신성으로 714년에는 평주로 740년 요소로 쫓겨다니면서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756년에 철폐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평양, 요동군, 신성, 평주, 요서 이게 전부 다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한반도 역사가 아니죠. 한반도 역사가 아닌 것이 구당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 평양이 지금 뭡니까? 이 평양이 우리나라 평양이라고 한백겸도 믿었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요 평양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발해의 한쪽 어떻습니까? 위치도 요거 평양을 물리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참 여러분들 안타까운 일이죠. 자, 발해고라는 위대한 책이 탄생했는데 한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역사관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평양의 위치, 이것 때문에 어때요? 보면요. 발해의 위치가 반동가리가 어떻습니까? 반이 거짓말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발해고 보시면 유독공에 보시면 여기에 경주가 나옵니다. 경주. 여러분들 쭉 넣어줘 보면요. 자, 영혼부의 경주. 여러분들 경주가 자꾸 신라지명이라고 하는 분들 조심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경주는 어떻습니까? 신라지명 아닙니다. 신라 이진에 어때요? 신라 이진에 어디에 썼습니까? 발해가 썼던 지명이 또 어때요? 여러분들 경주민서 고구려에 또 경주가 있었고 고려에 또 경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경주가 어떻습니까? 발해의 경주, 고구려의 경주, 고려의 경주는 지금의 경주가 아닙니다. 경상도 경주가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경주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제가 설명했죠?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고려 태조 왕건이 어떻습니까? 신라왕이 나라를 바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라 이름을 어떻습니까? 고려 땅에 있는 경주 지명을 어디로 갖다 줘버립니까? 바로 지금의 어떻습니까? 서라벌 그쪽 지역을 경주로 쓰라 해가지고 명이 떨어져가지고 그때부터 고려 때부터 경주가 된 겁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고려 시대의 경주라고 넣어줘 보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99.9%가 경주하면 신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주의 형성 과정 보겠습니다. 삼국시대는 사로국이죠. 삼국시대는 어떻습니까? 경주라는 이름 없습니다. 뭐죠 보면요. 서라벌 계림이었습니다. 계림이었고 고려시대 때 경주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경주 지명을 가지고 여기가 신라 땅이다 하는 것은 대단히 어떻습니까? 나중에 역사학자들 공격을 한다면 100점 100패입니다. 100점 100패이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될 용어가 경주인데 우리나라 국사 선생님들 100% 거의 99.9%가 경주하면 신라 지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일부분은 안심하셔야 됩니다. 왜? 아직도 경주가 신라 지명으로 알고 있는 분들 국사 선생님들이 대부분이라는 거.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유독공이 발해의 오경의 위치를 비정하면서
뭔가 찜찜하다는 걸 느끼면서 한 줄의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자, 어떤 기록일까요?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발해의 중경, 동경, 남경 위치 쭉 이야기해줘.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이 잘못된 비정입니다. 이는 유독공이 비정인데 보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왜 이렇게 비정했느냐? 비정하면서도 뭐 한쪽이 왜 찜찜하느냐? 요겁니다. 석영 압록부는 지금 고정할 수 없지만 압록강 근처에 있어야 마땅하다. 석영 압록구가 압록강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압록강 근처에 없다. 그런즉 용언으로 동경을 삼고 압록을 석영으로 삼았다는 것은 어문이다. 여러분들, 자, 발해고를 쓴 유독공 선생이 여기서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억지로 지금의 압록강 기준으로 동서남북을 매겼는데 어떻습니까? 매겼는데, 자, 찜찜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 기록을 남겨놨어요. 어찌 봉황성의 서쪽에 요양의 폐수와 같은 또 하나의 압록강이 있었는가? 여러분들, 자, 이 양반이 눈치챘나 봅니다. 자, 또 하나의 압록강이 있었다. 지금 압록강이 아니라 한반도에 북한에 있는 압록강이 아니라 폐수도, 여러분들 이것도 보시죠. 봉황성의 서쪽에 요양의 폐수가 있었다. 여러분들, 자, 왜 이런 말일까요? 어찌 봉황성의 요수의 요양 서쪽에 요양의 폐수와 같이 똑같은 압록강, 폐수가 그럼 뭡니까? 두 개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 고구려의 폐수 위치하고 우리나라의 한국의 원래 시민사학자들이 위치 주장하는 폐수하고 원래 어떻습니까? 수경에 있는 폐수 위치가 틀리다는 것은 제가 강의를 해드렸죠. 그래서 뭐냐? 유독공도 어떻습니까? 폐수가 여러 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압록강도 자기가 주장하는 압록강 말고 또 하나의 압록강이 또 있다 이겁니다. 자, 있다 이거예요. 이치관정하는 거. 여러분들, 또 하나의 압록강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또 하나의 압록강을 가지고, 그게 어느 니다 서압록을 가지고 동서남북을 매겼어야 되는데 유독공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압록강의 기준이 아니라 동압록, 지금의 압록강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의 발해에 어떻습니까? 오경의 위치를 설정을 해버립니다. 자, 이래서 지금의 발해 오경의 위치가 이렇게 조작이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조선시대 이후로, 이 책이 나온 이후로 모든 발해 역사는 이 기록의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뭐냐? 아무리 중요한 역사 기록을 한 그런 기록이라도 발해고, 어떻습니까? 발해고를 참고한 기록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 나온 발해 역사 기록은 전부 다 유독공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발해 역사가 지금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발해가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신성, 요동성, 계모성, 백암성, 안시성 등 고구려 산성성이 있었던 지역에 요주라든지 음주, 철주를 설치했고, 요동반도 남단에 비사성이 있는데, 요동반도 보시죠. 여기 비사성이 있는데 거기에 해주를 설치했다. 아까 해주 위치 보셨죠? 앞에 지도 돌려보시면 해주 있을 겁니다. 요서 지역이 현주했죠. 요서 지역이 현주인데 우리나라 지금 현주를 어디 갖다 놨습니까? 백두산 위쪽에, 거기에 요서입니까? 거기에 현주를 어떻습니까? 갖다 놔버린 거예요, 보면요. 자, 근데 여기서 계모성, 여러분들, 계모성이 전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모성의 위치는 반드시 파악하셔 놓으셔야 됩니다. 그걸 알면 또 안시성까지 연결됩니다. 자, 계모성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모성 위치가 여기 나오죠. 계모성에 대한 기록이, 자, 요사에 쭉 나오는데, 여기는 원래 진이다, 진주였다. 이 진주는 여러분들 요사에 뭐합니까? 이게 뭐냐? 원래 사만의 진안의 땅이기 때문에 진주라는 용어를 썼다는 기록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여기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계모성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계모성이 발해에 대한 기록에, 발해 때는 개주를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이런 기록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계모성이 어떻습니까? 진주 땅이 있고, 바로 거기 사만의 진안이 거기 있다, 이까지 나왔다는데, 요거 이제 보시라고 제가 해놨고 보면요. 그 다음에 다른 기록 쭉 연결해가지고, 자, 요사의 흠정 만주 올리고까지 기록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금사 기록도 여러분들께 쭉 올려놨으니까요. 요거 참고를 해보시면, 발해 기본 위치, 요하라든지 쭉 나올 겁니다. 이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요까지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는 강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문만 보시게끔 다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 아까 체크해드릴 부분 요거 넣어줘 보면요. 해가지고 이게 어무리산 쪽에 있다고 다 돼 있죠. 어무리산 쪽에 다 돼 있는데 여러분들 그 산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두산 위쪽으로 갔다 놓은 겁니다.
원래 건너의 위치는 지금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바로 어문리산 근처입니다. 여기가 바로 뭐죠? 동경이면서 뭐죠 보면요. 바로 우리는 발해에 뭡니까 보면 여러분들 중경의 위치라는 거. 자,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안동 도부 자리라는 거 나오죠. 안동 도부. 고려에 어떻습니까? 고려에 어떻습니까? 쭉 기록 나오고 있고, 고려 기록 나오면서, 거기 안동 도부가 있었고, 안동 도부가 얼마만큼 조작됐는지 보면 어때요? 다 이 기록에, 만주 원료고까지 다 기록에 그대로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절대로 요 내용은 언급을 안 합니다. 자, 여러분들 당서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옹을 이야기합니다. 당서에 보시면, 당서에 어떻습니까? 당서에 보시면 발해. 자, 대진국 발해에 어떻습니까? 서쪽의 경계에는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거란이 있었다고 나오죠. 발해의 서쪽, 국경 서쪽에는 뭡니까? 국경에는 어느 나라가 있었다? 거란, 요 나라. 그 나라 거란이 있었다고 나오죠, 보면요. 당서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역사책, 중국의 역사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게 이제 지금 발해 땅이라고 연결해놨는데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면 뭘 거짓말 쳤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발해 서쪽의 경기는 뭘 했습니까? 거란이죠. 그러면 거란하고 어떻습니까? 거란하고 당나라는 다른 나라 땅이죠. 다른 나라죠. 그런데 지도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자, 거란 땅을 어떻습니까? 당나라 색깔로 바꿔놨습니다. 저게 역사 조작이에요. 여러분들 저 때는 어떻습니까? 당나라가 발해의 서쪽을 경기를 차지를 못했습니다. 거란이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발해를 밀고 들어오는 건데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모든 역사서가 보면 뭐다? 자, 발해의 서쪽을 뭡니까? 거란이 있었다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거란을 살짝 작게 표현하고 땅 색깔을 당나라 땅으로 다 만들어 놓습니다. 저게 역사 조작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발해는 요서의 일부, 요서 어디까지 갔을까요? 여러분들 북경 쪽까지 갔습니다. 멀리 갔을 때는. 그는 유적이 증명해 주는 것이고 요동, 송화가, 우수리, 동해안 이런 만주 전역을 지배했다라고 발해의 역사는 평가를 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는 발해는 이 역사를 배우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역사, 중국의 정사까지도 부정하는 역사관이 우리나라 역사관입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중국의 역사를 인정해야 된다고 우리나라 역사는 어떻습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거. 이게 우리나라 학자들의 태도입니다. 자, 제가 발해의 역사에 대해서 오경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의 문제도 있고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거는 이번에 2023년 대한국제학술문화제 때 여러분들 발해 오경을 바로잡는 논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윤창열 교수님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분의 이제 논문이 나오면 제가 유튜브를 발해 오경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논문 발표한다는 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발해의 위치 조작에 대해서 중경의 위치 중심으로 여러분들 발해 중경의 위치가 바뀌면 다른 것도 다 바뀌게 되겠죠. 다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이 논문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행사는 자 올해 대한국제학술문화제는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전에 했던 모습 여러분들 한번 사진 보시고요. 어떤 분들은 저기 논문을 왜 다 공유를 안 해주느냐 하는데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기 발표되는 논문은 초안입니다. 자, 논문 초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논문이 정확하게 인식되려면 어떻습니까? 인정받으려면 저기에 논문이 발표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등재지에 등록이 돼야만 그때 논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저 학술문화제 때 논문이 많이 나오는데 왜 공유를 안 해주냐고 자꾸 항의를 하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린다면 등재지가 되고 난 뒤에 공개를 해드립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논문 초안이기 때문에 공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등재지에 발표가 안 됐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인용이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표절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발표된 논문은 초안으로 발표된 논문이고요. 정식으로 어떻습니까? 이제 학술계에 알려지기 위해서는 등재지에 다음 절차를 거쳐가지고 등재지로서 어떻습니까? 학술지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학술 논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께 논문을 공개를 못해드리고 자료집으로 여러분들 판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그날 논문에 대해서 인식하시는 분들은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기초 초안 논문이라도 보실 분들은 현장에 오셔가지고 바로 논문집을 여러분들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로 이렇게 또 쉽게 나눠주는 것도 대단히 좀 재정 문제상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제 판매로 할 겁니다. 최소한의 자료집 판매가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 꼭 와서 논문집을, 초안 논문집을 꼭 구입해 주시고요. 공개가 못 되는 점은 바로 등재가 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표절 문제 때문에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요사라든지 구당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분을 한번 마지막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서울대 명예교수 홍원탁 이분이 교수님이 발해 역사 왜곡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를 많이 하시고 자료집을 이제 언론에서 올려놨는데 참고로 여러분들 다운받아 보시고요. 자, 이분이 이제 요사에 대해서 간단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요사에 대한 부분 한번 보시고요. 자, 누락된 내용.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요사 꼭 봐야 됩니다. 요사 우리나라 요사에서 요사 이것은 번역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요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요사가 나왔는지, 그 다음에 금사 부분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1344년 11월에 완성됐고요. 요사보다는 내용이 풍부하고 20개월 미만의 편찬 완료한 것이기 때문에 약 미비한 점이 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당서 역시 어떻습니까? 비한족인 사타 돌골 후진 조정이 어떻습니까? 편찬을 시작해가지고 945년에 완성한 겁니다. 자, 체제가 보시면 쭉 이야기 나와져 보면요. 정사에 제했다가 만주족 청나라 근중제 때 어떻습니까? 재평가되어가지고 자, 구 5대사와 함께 24세에 포함된 제형이 바로 구당서 내용입니다. 구당서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신당서는 소위 한족의 당나라의 후계임을 자처하는 북송 조정이 어떻습니까? 1444년부터 1060년까지 17년간 어떻습니까? 돈을 투입해가지고 만든 책입니다. 자, 복고적인 한족 국가의식, 그런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아주 치밀하게 객관적 사실보다는 주관적 이념에 충실한 그런 역사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로 신당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의 기본 개념은 여러분들 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발해에 관련된 논문을 참고로 알려드린다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러분들 꼭 한번 보셔야 될 논문을 여러분들 지금 올려놨습니다. 자, 고대 평양의 위치, 그란에 관련된 내용, 발해 오경에 관련된 거, 그다음 발해와 요금의 오경제, 상경 이런 부분 쭉 해가지고 여러분들 논문 6개를 여러분들께 올려놨으니까요. 참고로 검색하셔가지고 기본적인 논문은 꼭 한번 역사, 전문 연구가들의 연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사는 당국대에서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이 해가지고 요사 번역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살리시려면 어렵고 아마 당국대 출판부라든지 통해서 구입하셔야 되는데요. 상중하 세권입니다. 여러분들 상중하 세권 한 10만 이상 넘을 건데요. 이 책 여러분들 요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보셔가지고 번역본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림역사문화TV 제작 후원해주시는 동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 매림역사문화TV 촬영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단체 당전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좋은 자료, 모든 여러분들 공유해야 될 그런 중요한 가치가 있는 부분은 꼭 연락을 해주시고요. 또한 이제 역사 강보의 그날까지 여러분들 변치 않고 한계에 까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림역사문화TV 제작 후원에 대해서 문의해 오시는 분이 많은데요. 자,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사회단체, 여러분들이 혹시나 사회단체장이든지 기업의 교양 강좌 이런 쪽에 맡고 있는 분이 있다면 교양 강좌를 요청해 주시면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료나 역사물이 있는 분들 소중하게 이렇게 꼭 공유해야 될 그런 자료가 있다면 메일 LWY입니다. 1이 아니라 LWY2101 한 메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작 촬영 후원은 여러분들 밑에 계좌가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기동력이 많이 있어야 아마 제가 뛰어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기름값과의 전쟁입니다. 기름 한번 움직일 때마다 기름이 많이 들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요. 참 말 그대로 기름비가 없어서 여러분들께 잘 가지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작 촬영 후원 부분 밑에 계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자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위에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혹시 꼭 공유해야 될 자료 그런 것이 영상이라든지 있으면 그것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림역사문화TV의 남북 통일을 위한 남북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통일 가치관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 강의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려주시고요. 흥미 위주의 역사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못 됩니다. 국익에도 도움되지 못하고요. 지금 남북 간의 그 문제, 역사 가장 본질적인 문제, 그리고 주변의 통북공정, 일본의 역사 침탈,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이런 정보를 알리는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최대한 많이 주변 분들 알려주시고, 혹시나 회사라든지 단체에 여러분들 관련된 분들이라면 카톡에 여러분들 유튜브를 계속 공유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북공정의 본질과 일본의 이제 가야 문제, 임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확실히 알고 앞으로 대비를 할 수 있고, 앞으로 또 젊은 중고등학생들도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알고 성인이 돼야만 우리 역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유거든요. 공유 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구독 많이 이렇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